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462년 명천순 6년 우의정 권남이 예골하여 서책을 오리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앵겨나고 안장을 갖춘 내군마 한 표를 내려주었다. 이어서 술자리를 베푸니 왕세자와 내종친 중추원 부사 한계희 도승지 홍응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홍응을 돌아보고 권남에게 이르기를 홍응은 비범한 사람이지만 단지 조그만 일을 이루는데 편안히 할까 두렵다 하니 권남이 진언하기를 신이 홍응의 사람됨을 아는 바로는 반드시 이러한 병통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벌은 모름지기 분명함을 다하여야 한다. 묵건대 조사 중에 필시 불초하여 마땅히 버릴 자가 있을 것이다. 무릇 착한 사람은 항상 적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많은데 경이 만일 이를 안다면 즉시 말하라 하니 권남이 대답하기를 별로 간사한 자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최청강은 천안군사에 제수되었는데 실상이 없습니다. 연산에 있으면서 거짓으로 노무를 따른다고 하여 서울에 살면서 사직하였고 어미가 죽었으는 분상하지 않고 길국 차림으로 연산에 돌아갔으니 천총을 기망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아니 임금이 여러 제신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정승의 말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하고 명하 의금부에 가두고 군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화위당에 나아가 관사하고 술자리를 베푸니 영순군 이부 하승희 정현조 조하여정 신숙주 상장봉은 한명회 우찬승 그치관 인수부 이은 이순지 중추원 부사 한계희와 승지 사복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이조참판 김계희 인수부윤 강희안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사언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신권이 특별히 융성하시고 총례함을 더하여 갖고 예언이 거듭 이르니 삼가 가슴에 새기기를 더하여 분골이 되어도 잊기 어려워 마음속으로 은혜를 갚기를 맹세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소대를 만나 외람되게도 패봉을 지키면서 덜끌만큼의 도움도 없고 애우라지 다 이의 노림을 본받았는데 난 이과 같은 인자함이 깊어서 갑자기 분수에 넘치는 반사를 입으니 넓은 은혜가 이와 같으면 전고에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엎드려 황제 폐하에 돈독히 자서하는 마음과 포황의 도확을 만나 드디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별한 은혜를 회구하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항상 협광의 회풀을 두어 자자산손 길이 수희지화를 하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말하기를 하늘의 돌보심이 이에 기뻐 특별히 총례를 입었으니 비록 토이가 박하나 에우라지 살해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50일, 황하석 15장, 잡채하석 15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증멸하지 못하고 가지수도 매우 적으나 마음속의 정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엎드려 향상의 의례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성렬자수 황태우의 예물은 홍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20일이었으며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하다. 그 전문에 말하기를 저 위에 높이 계시어 황제의 모유를 가까이에서도 오시고 황제의 은택을 인도하시어 해유에까지 미치게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뼈의 세계도 잊기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는데 신은 외람하게도 천박한 자질을 가지고 멀리 황해에 있으면서 양전을 오로지 삼가하였으나 어찌 털끝만한 도움을 이루었겠습니까? 황제의 은혜가 특별히 깊고 더욱 편극된 번방의 내려주심을 메었으며 사랑하는 영광이 이미 극진하였으니 감격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이는 대개 엎드려 황태자 전하의 위대한 도량이 연꽃같이 깊으며 훌륭한 자태는 옥처럼 넉넉하고 항상 승안하는 효도를 도타히 하고 능히 먼 곳을 생각하는 어지심을 못 받는 때를 만나 드디어 잔약한 자질로 하여금 특수한 우학의 은혜를 거듭 입게 하였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더욱 신중히 한 번을 지키고 항상 화축의 정성을 거듭하겠습니다 하였다. 예물은 백세저포 30일, 흑세마포 30일이었다. 총례는 아랫사람을 사랑함이고 난 익은
어미닭이 알을 품어 기르듯이 부모가 자식을 키움이고 포황은 들어옴을 감싸줌이고 수의 지화는 옷자락을 넘어뜨리고 두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스스로 손으로 화하는 것 수공지화라고도 한다. 황례는 황폐한 변방을 말하고 양제는 토산물을 받침이며 화충은 화봉 삼축의 약자이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통사 행부사정 장유성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하여 온 중국 사람 김창명 등 2인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이조의 관문에 의가히 아뢰기를 전에는 경시서의 사령은 저자 안의 사람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감히 간위를 적발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한승부의 조리에 10인을 더 설치하여 본서에 보내어 역사에 이바지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사언집이 남윤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듣건대 입교의 도리는 염치를 중히 여김이며 남의 신하된 자의 죄로는 기망함이 큰 것이니 염치가 서지 않고 기망함을 서로 숭상하면 비록 요임금 순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황수신이 염치를 돌보지 아니하고 천총을 기망하였으니 전적이 매우 분명합니다. 신등은 전후로 이를 진달하기를 이미 다하였으나 모두 유윤을 입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유감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마땅히 천하가 더불어 이를 함께 하되 반드시 귀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까닭으로 한 사람을 벌하였더라도 천하가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습니다. 황수신의 범한 바가 진실로 과오에서 나왔다면 대신과 훈구로서 논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더라도 마땅히 불과할 것이 없겠으나 황수신은 그렇지 아니하고 탐욕을 사용하여 거짓 꾸며 기망하였고 그가 고의로 법을 어겼으니 성상을 무망하고 사사를 행함이 이보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가 이미 대신으로서 자처하지 못하는데 성상께서 오히려 대신으로 이를 대우하고 묘당에 처하여 국정을 도모하고 의논하게 하니 그 백간을 바르고 염치를 고려하는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서 결단하시고 장차 황수신을 법대로 처치하시어 일세를 위하는 교육을 세우시고 한나라를 위하는 법을 바르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주하찬성 황수신이 상언하기를 신은 본래 제식이 없는데 그릇 상상의 돌보심을 입어 외람되게 혼맹의 바늘에 참여하였고 지위는 승반에 이르렀으며 은총은 분수를 넘었으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나으니 아산 사람이 소송을 당하였고 헌부에서는 신의 죄를 논하여 그의 불측한데 빠뜨렸으나 해와 달이 비치는 바와 같이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을 훤히 아시니 생사골육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 만극합니다. 그러나 헌부에서 논하기를 이름은 속공이로되 또한 경작하였고 또 수확하였으니 그것은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이다고 합니다. 신은 극이 이르건대 대저 사람의 죄를 논하면 그 실정을 핵실하여 그 죄를 복주한 연후라야 안율하여 과단하는 것인데 이제 헌부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만 평산의 김윤현의 반인 윤선이 경작한 바와 경진년 신사년의 오연수의 경작한 문서에 의하여 핵실하지도 않고 화리를 쓴 사람은 갑자기 신이라 하여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하사받은 해로부터 환납하였다가 김윤현에 이르러 오연수 윤선이 반분하여 경작하였으니 그 말하기를 김윤현의 윤선과 경진년 신사년에 오연수가 경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또한 허망한 말입니다.
헌부는 신의 허물을 즐겨 말하나 이 불명한 문서에 근거하여 신의 주의를 꾸며대어 논하니 성상께서 밝게 비추어 윤산 오연수의 그 구실을 묻게 하시니 과연 모두 이 사람들이 나누어 쓰고 신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였는데도 헌부는 그 전에 말한 바를 망령됨을 부끄럽게 여겨 채찍의 아래에 취초하여 주의를 이루어서 그 말을 실상과 같이 하려고 하니 신은 거기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청컨대 다른 권세에 내려서 변명하여 밝고 통철하게 궁구하고 형문을 윤허하지 않으신다면 헌부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을 주어 가지고 다시 신의 주의를 청하나 윤서는 신의 반당이 아니며 곧 지위이고 아울러 소작인이었으니 이 전제를 환납한 이후부터는 절종하여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오연수는 뭔지 서로 알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 호함이 있겠습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가두고 날을 지난 것이 한 해와 같은 괴로움 일터인데도 오히려 스스로 썼다고 말하고 또 전제는 주머니 속의 물건이 아니요 모두가 지상에 붙어서 그 사방의 경작자가 화리를 쓴 사람을 소소하게 모두 알 것인데 신이 어찌 아닌 것을 꾸미겠으며 신이 비록 탐욕이 지극하더라도 며칠의 노정을 내왕하여 사소한 곡식을 취하여 연명하겠습니까? 또 신이 일찍이 영천의 서성대의 전제를 하사바꿔서 환납할 뜻을 이루고 소출을 거두지 않았더니 이번 송사할 때 다시 문안을 상고하고는 영천의 전제가 환납되지 않음을 알고 이 전제가 아직도 환납되지 않음과 그 조세를 거두지 않을 것을 의심하거늘 항차 이미 환납한 평상전의 구실을 신이 어찌 모람되게 얻겠습니까? 증거가 영천 고을에 있는데도 헌부는 논하기를 사석을 가지고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받아 나라를 메마르게 하고 자신을 살찌웠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아산에 관둔 저는 모두 24곳인데 그 17곳은 쓰지 못하는 전지라 여겨집니다. 신도 버려두고 경작하지 않았고 혹은 진황하고 혹은 타인이 그곳을 경작하였으나 지난 가을에는 전손하여 거두지 않았고 단지 편전 5곳만을 아우러 경작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곳곳을 살피고 검사하였다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바꿔받아서 나라를 메마르게 하고 자신을 살찌웠다고 논하는 것은 저절로 헛된 일일 것입니다. 신이 만약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얻어 농장을 설치하려고 하였다면 회환하는 날에 즉시 노비를 모아서 그 땅에 살게 하여 경운을 할 것이지 어찌 3년이 이르도록 한 노비도 사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 경우 경작하였다는 5곳도 또한 모두 아울러 경작하고 다만 끊지 않은 것은 이장을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아산 사람과 더불어 이미 원수를 지었으니 이장도 하기도 미안하고 또한 이 전지로 연유하여 억울하게 논책을 입어 여러 번 천감을 번독하게 하고 마음이 항상 운월한데 무슨 마음으로 그대로 경작하겠습니까? 이미 사람을 보내어 아우러 경작하지 말게 하고 그 고을에 환납하였으니 나라를 메말리고 스스로를 살찌웠다는 노는 신은 실로 매우 민망하게 여기는데 헌부는 논하기를 그 사창을 설치하는 것을 싫어하여 그를 통한 것은 나라를 병들게 하며 그 아내를 이장한다고 하고 끝내 장사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건대 그 국론을 정하여 지지 않음을 생각하여 장차 다시 세우려고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세워서 하려고 그러한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편리한 여부를 살펴서 협파함이 여러 되었습니다고 하니 국론이 이미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찌 다시 세우겠으며 급급히 파취하라는 글을 이미 하무치에게 통했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장혈은 공아와 상거가 수십보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사창을 공아에다 설치한다면 어찌 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무치의 처소에 통서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우르러 사례니 밝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는 고하게 하기를 망처의 이장은 일찍이 이미 윤허를 받았으니 자세히 들으니 공아와 사창을 배치한다고 하나 그러나 이것은 관아의 동쪽 구덩이가 바로 장사 지낼 곳이니 모름지기 이 관아를 철거한 연후라야 장사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 사창의 공식이 들어오면 불가하나 청컨대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으니 신이 말한 것은 여기에서 거쳤습니다. 사창의 곡식이 비록 공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업의 창고가 갖추어져 있으니 할 수가 있는데 어찌 나라를 병들게 하겠습니까?
다시 세울리 만무하니 급급히 파취하라는 말은 헌부가 신의 글을 보지 못했으니 이 말은 반드시 신을 소송한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의에 치우치게 듣는 것은 불가하거늘 헌부는 어디서 믿을 만한 것을 취하여 감히 이를 논합니까? 아산을 혁파한 뒤로부터는 백성의 고소로 인하여 이전원 해마다 분간하고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편의의 여부를 다시 심사했는데 아직도 또한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사년 4월에는 형조판서 박원영이 또 살펴보고 아뢰었어도 본시에 정탈하지 못하고 동년 5월에는 아산 관노 화만이 신을 소송하여 지금까지 끝이 나지 않았으니 어찌 감히 이장하겠습니까? 흥부에서 논한 바의 국론이 이미 정하여지고 혁파한 지 몇 해가 되었는데도 그 아내를 끝내 이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박원영이 생존하였고 화만의 장고도 있어서 무난히 갖추 밝혀져 있는데도 오히려 몇 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고한 일을 직성함이며 그 밖에 신을 죄주게 하려는 말임을 이것을 미루어 알만합니다. 헌부에서 논하기를 억지로 사려고 꾀하는 것은 그 고을을 사사로이 함이다 하나 신의 생각에는 그 공화를 사기로 비록 처음에는 신이 하고자 하였다 하더라도 뒤에 그 그릇됨을 알고 뉘우치고 도리어 바르게 하였으면 오히려 그 허물이 없을 것이거늘 더구나 이 일은 이장할 곳이라 하여 건벌한 것이겠습니까? 신의 종 말금이 공화를 매득하려고 내려가서 위의 종이 자의로 장고를 올려 그 값의 경중을 힐문하고 값을 정한 연후에 와서 고하고 값을 청했는데 신은 불가하다고 여기고 그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오히려 있고 향교를 조성하여 이미 일찍이 구처하였으며 헌부는 행문 이첩하여 이미 간가를 살피었고 신을 소송한 자도 또한 사지 않은 것으로 복조하였으니 이 집은 신에게 관여되지 아니함을 무사람이 함께 아는 것이거늘 헌부에 논하는 바는 억지로 사서 그 관할을 사사로이 하였다고 하니 그 거짓됨이 또한 분명합니다. 헌부에서 말하기를 채전의 화리를 구하고 들걸만큼도 헤아려서 나누었다고 하나 신의 생각에는 전제를 환수한 것은 호조의 명문이 그해 6월에 도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 푸른 싹이 아직 이삭을 패기 전으로 회한한 소처럼 예로 마땅히 신이 얻어야 하니 공공연히 청구하였습니다. 그 반인 김효래는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이며 종 말금은 이미 일찍이 내려간 종입니다. 이일 노정의 길을 피석 5석과 소두 10두의 자질구레한 작은 물건을 어찌 감히 서울에 와서 신에게 고한 연후에 청탁하여 받아내겠습니까? 신이 알지 못하면 명확한 것입니다. 또 헌부에서 주문할 점의 심각한 상황은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신이 청탁하였다는 사실상은 한 가지 말을 취할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거짓의 논란이며 들 것만큼도 헤아려 나누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매우 민망하게 여깁니다. 헌부에서 논하기를 관노를 모람되게 역사하고 백성을 언점하였다고 하니 신의 생각에는 아산 관노를 말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김연년 12월에 구사와 봉족을 위반하여 받은 뒤에 역사한 일은 없고 도관의 고하에 형조에 전보하고 관찰사에게 입문하여 곧 방역할 수 있으니 신이 이전에 사사로이 얻어 사용하였으면 다만 도관의 위반만 받을 뿐이지 어찌 반드시 도관, 형조, 관찰사를 격려하고 전전하여 괴롭게 명문을 받은 연후라야 방역하였겠습니까? 윗항의 삼관사의 인신과 관서를 만약 신이 위조하였다면 가하겠으나 만일 위조하지 않았다면 어찌 취신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종은 김연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 고을에서 역사하였다는 명문이 어찌 없습니까? 헌부는 모두 실상을 고찰하지 아니하고 신이 백성을 언점하였다고 논하니 신은 매우 민망합니다. 신의 말한 바는 가추 명확한 증거가 있고 헌부에 논한 바는 실로 나직함이니 말하기를 재물을 몹시 탐한다 하고 그 마음이 매우 간사하고 그 꾀함이 심히 교활하다 하며 천총을 속인다 하고 탐욕하며 방자하여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짓을 꾸며 기망하였다 하여 극구 무한 비방하며 만약 저자에서 종아리를 친다면 신이 어찌 집집마다 효유하여서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신은 부끄러워 뻔뻔스러운 얼굴로 두루 다니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정부는 백간의 장이요 찬승은 정부의 버금가는 벼슬인데 더욱 논책을 읽고서 직사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하니 빌건대 신을 파직하여 두문하고 허물을 반성하여 성은에 보전하게 하시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생사 골육은 죽은 사람을 살려 그 뼈에 살을 붙입니다. 즉 은혜가 매우 깊습니다. 월은 원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직성은 만들어냄이고 구사는 종치나 공신에게 지급하던 관노비이다. 봉족은 정군의 집안 일을 도와주던 여정이다. 대개 정군 일명의 봉족 일명을 지급하여 집안 일을 돕거나 물질을 도와주게 하였다. 나직은 없는 죄를 무고하여 죄를 읊음이고 두문은 집이나 문을 닫아 막음이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1일 병술 6번째 기사. 이 앞서 황수신이 아뢰기를 가각고에는 간수 노비가 없으니 문적을 혹시 사람에게 도둑 맞을까 염려됩니다. 옛날에 소화는 먼저 성상부의 도수를 거두었으니 원컨대 가각고를 의정부의 장내에 옮겨 문적의 산시를 맡게 하소서 했는데 이에 이르러 옮겨두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2일 정해 첫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2일 정해 두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니 내종친과 좌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 명의 우찬성 구치관 예조판서 홍윤성 형조판서 박원영과 승지 등이 수거하였다. 얼가가 삼전도내가에 가서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좌상 대장 우상대장에게 명하여 형명을 써서 군사를 쓰는 절도를 구경하였는데 대장 고는 김처 이 등이 율에 어긋났으므로 한명에게 이르기를 장수와 군졸이 형명을 익히지 않아서 오늘 율을 어겼다. 단호의 종을 칠 때를 당하여 형명을 쓰는 것을 보겠으니 경은 그것을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4일 개축 첫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4일 개축 두번째 기사. 강령진이 나아가 상당부원군 한 명의 우찬승 구치관 병조판서 윤전 참판 김국광과 제장 승지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4일 개축 세번째 기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관찰사 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도내의 무죄가 타기한 자를 가려서 보내라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4일 개축 네번째 기사. 이조에서 투화 외인 행대후군 평순 등의 장고에 의가에 아뢰기를 평순의 아비 중추원 부사 평원해는 지난 병자년에 피상의 아비 부사직 피사고는 지난 김연년에 나와서 시위하다가 죽었습니다. 후에 평순 등이 말하기를 신등은 여기에서 나서 자랐으며 특별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상품에 이르렀으나 단지 본향이 없으니 자손에 이르렀어도 일본을 본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므로 미편합니다. 빌건대 매우 당몽장의 예의에 의하여 본향을 내려주소서 하였으므로 신등이 조회한 바 평순, 피상희 등은 본국에서 났으므려 시위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청가대 본향을 내려주소서 하니 명하여 피상희에게는 동래를 평순에게는 창원을 본향으로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작은 술자리를 베푸니 제장과 승지 등이 입시하고 선정관이 병장스를 강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4월 26일 신묘 첫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풀인 효령대군 2부, 익형군 2간, 영승군 2부, 하승희 정현조, 상당부원군 한 명의 우참찬 상봉조, 병조판서 윤자온, 참판 김국광,
중추원부사 한계미와 제장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야인 광시대 등 5인을 인견하고 전교하기를 전일에는 창탈하여 간 두 축을 쇠안하였고 이제 또 기순하였으니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 이제 사람이 가까이 이웃하여 살면서 오히려 서로 원수가 생겨도 불가하거든. 하물며 너희들은 대국과 더불어 이웃하여 있으며 그 변방을 침범하고 난을 일으키니 천토를 간구하느냐. 너희들이 전과 같이 난을 일으키면 내가 마땅히 토벌할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니 광시대가 대답하기를 지난번에는 내가 경사에 조현하러 갔을 때 본토인이 무리를 지어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저희 자식도 또한 참여하여 소 1두를 얻어갔습니다. 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즉시 저희 자식에게 친직하여 약탈한 소를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본토인도 거의 모두 어리석고 미혹한 까닭으로 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만일 본토에 돌아가면 성상의 교지를 가지고 회유하고 또 막을 것이니 저 사람들이 비록 변경을 침범하려 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령 신송주가 아뢰기를 이제 서부의 정문에 의거하면 여경방에서 사는 고 학생 김구석의 처 이시의 가인 사방지가 여복을 하며 종적이 괴이하다고 하였으므로 사방지 본부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과연 여복을 하였는데 엄경과 엄낭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자로서 여장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도 고신하게 하소서 하니 하승위 정현조에게 명하여 전교하기를 그를 성정운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 하고 정현조에게 영순군 이부와 승지 등과 더불어 가서 보게 했는데 머리의 장식과 복색은 여자였으나 형상과 엄경, 엄낭은 다 남자인데 다만 정도가 경도 아래에 있어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를 뿐이었다.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이 의의 사람인데 남자의 형상이 더욱 많습니다. 하니 신성주가 전교하기를 이 시의 갑이 속은 소사를 난장하여 신문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무엇을 문초할 것이며 고신하기를 청하느냐 하였더니 신성주가 대답하기를 그가 남자로서 여복을 하였으니 반드시 그 실정이 있을 것이므로 고신하기를 청하였으며 또 속은 소사는 신문할 점에 당하여 태1, 2도를 때렸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황당한 사람이 여자의 집을 출입하였는데 이순지는 가장으로서 능히 금하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그러다. 그러나 간통한 것을 잡은 것도 아닌데 재상의 집의 일을 경솔하게 의논하고 또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개품하지 않고 억지로 취초하였으니 심히 불가하다 하고 헌부의 관리를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부로 하여금 승지 등에게 묻기를 사방지를 가도 국문하는 것이 어떠 하겠느냐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가도 국문하게 하였다. 김구석의 처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사방지와 사통한 것이 여러 가지 되었고 또한 김중렴의 집의 계집종으로 여성이 된 이가 있었는데 사방지와 더불어 간통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었으므로 이에 이르러 헌부에서 굳이 청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홍응에게 이르기를 이순지도 또한 대부의 가문이다. 애매하여 명백히 하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흠을 받는다면 또한 억울하지 않겠느냐. 헌부 등은 대체를 알지 못하니 감히 욕되게 하지 말고 그를 가두게 하라 하였다. 당시에 이시는 부호라고 일컬었지만 사방지의 복식이 화려한 것은 다 이시가 준 것이다. 난장은 형벌의 하나인데 장형을 할 때 마구 치는 매를 말한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계전을 사은집으로 이문환을 장령으로 심산노를 지평으로 삼았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병주의 사례기를 경상도 가망포의 배를 청컨대 안골포에 옮기고 그 만호도 안골포 만호로 개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주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를 연대는 본래 변방의 급변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제도의 연대는 혹은 낮고 적어서 멀리 바라보아 통하지 못하니 청컨대 도질대사라여금 다시 살펴서 마감하여 아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대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이다.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적,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를 파고 목익을 여러 겹으로 세웠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청컨대 사방지를 추국하소서니 어스로 이르기를 전지한 사연은 사방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속은 소사를 지목한 것이다. 사방지는 병자인을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4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감로가 후원 나뭇잎에 내렸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5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제장 승지 등을 불러 술자리를 베풀고 도승지 홍응에게 이르기를 내가 사헌부에서 사방지를 추국하려는 것을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편백된 마음을 세우는 때문일 뿐이다. 마침내는 사방지를 국문하여 이순지를 죄줄 것이니 승지는 잊지 말라 하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5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기 도관찰사 이석경 평안황해 강원도 도순찰사 한계미에게 유시하기를 이보다 앞서 경찰관 등이 호적을 마쳤으니 이에 의가하여 장략을 나누어 군정을 군적에 기록하고 아울러 경찰관이 호적을 만든 것의 능부를 상고하라고 이조판서 이극배 충청전라 경상도 군적 도순찰사로 삼았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5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하고 아뢰기를 지평 성유론 사방지의 일을 김석손에게 들었고 김석손은 윤우에게 들었으며 윤우는 중비에게서 들었다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중비도 아울러 국문하고 이순지를 파직하되 사방지는 이순지에게 주라 하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5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인 권윤이 본부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사방지가 이씨의 집에 있을 적의 소행은 알지 못하나 처음에 여성 중비가 지원과 소녀와 더불어 함께 살았는데 사방지가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된 것을 칭탁하여 중비의 집을 왕래하며 지원을 간통하였고 또 중비와 소녀를 간통하였습니다. 중비가 아이를 뵐 것을 두려워하면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내수 김년의 처를 간통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 일찍이 잉태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고 하니 김년의 처는 그 아비의 동복인데 이를 간통하였으니 그 죄는 더욱 심하며 또 그 어미가 여복을 하게 하였으 이에 이르렀다고 하니 청컨대 아우러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하승이 정현주로 하여금 점지하기를 간통하는 것을 잡은 것도 아닌데 국문하는 것은 율문에 실려있지 않은 바인데 만일 이를 국문한다면 배단이 만세의 미치가 두렵다. 또 그 어미가 처음에 여복을 하게 한 것이 어찌 오늘의 소위를 미리 헤아렸겠는가. 이것은 비록 정적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모두가 유사전에 있었으니 국문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며 이것은 전에 들은 말이니 어찌 다 믿겠는가 하였다. 세조시로 28권 세조 8년 5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대저 인주의 도리란 백성을 사랑하고 전략하고 검소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만약 근본이 위태하면 나라도 곧 위태한 것이므로 서경이 말하기를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어야 나라도 편안하다고 하였다. 무릇 눈앞에 보이는 물건은 백성의 고열이 아닌 것이 없으니 너는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반드시 그 근원을 찾아서 백성의 폐해를 덜어주면 그 근본이 편안할 것이다. 또 임금은 일이 많아 매우 바쁘고 힘들여 수고하는 것이 막심하더라도 안일한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본승이 바르면 곳곳에 일마다 모두 안현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비록 몸은 수고로와도 다 편안하게 될 것이다. 너의 종신토록 행할 바는 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도 순찰사 한개미가 와서 복명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형조에 전제하기를 속히 경혜 공주에게 속공노비 50구를 내려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친히 문소준의 제사 지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5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모화관 앞의 산 꼭대기에 거둥하여 우찬성 구치관을 좌상대장으로 삼고 이조판성 이극배를 우상대장으로 삼아 열무하였다. 모화관 대문에 나아가니 충훈부에서 중삭 연을 올리었는데 제추 승지 등이 모셨다. 시연은 군신에게 전교하기라.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게 있다. 내가 이제 선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군대를 간열하기에 적당한 계절이다. 경등은 모름지기 실컷 마시고 즐거움을 다하라 하고 이어서 관사하고 의정부와 종친에게 연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남영에 가서 장인인 중촌부사 민대승을 건친하려고 하직하니 경기관찰색이 유시하여 민대승의 집에 잔치를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우찬성 구치관의 품계를 더하여 보국 승록 대부로 봉석주를 강성군으로 임효인을 인수부윤으로 이지를 티사관원사로 정종소를 겸 사헌장령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첨을 받고 정서를 보고 윤대를 행하였다. 우찬성 구치관 겸 성균사성 김말이 사언하려고 예고를 하였으므로 인견하고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나이가 몇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76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몇 년을 더하면 80이요. 내가 일찍이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나라의 사유이므로 특별히 품계를 더하니 경은 이를 알라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의정부 6조에서 연탁을 내려준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 잔치를 베푸니 도승지 홍응에게 을 보내어 선원을 가지고 가서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8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첨을 받고 성사를 보고 윤대를 하였다. 영의정 정창성 우찬성 구치관 저참찬 이승손 우참찬 성봉도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윤자언 광성군 이극감 중추원부사 어효청 한계희 공조참판 이연하 문성군 유수 병조참판 김국광 중추원사 윤사헌 형조참판 서거정 이조참이 임원준 호조참이 안철순 손 예조참이 신영손이 입시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내가 매달 초 1일과 15일의 조하에 성균관 유생으로 하여금 수반하도록 하고 이어서 제서를 강하려고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찬손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단지 무인 중에서 도시에 1등한 자는 모두 가자하는데 문신의 과시는 3차를 수석하여야 바야흐로 일작업을 더하니 고려하는 방법에 다름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에는 1차 수석을 한 자에게는 가자를 하여 남수문 권체는 매양 수석을 차지하여 가자하였더니 그때 문신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이런 까닭으로 이제 거행하지 않을 뿐이다. 서거정 임원주는 다 그를 잘하는 자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벼슬은 높지만 모두 학문으로서 이에 이런 것이 아니다. 임원주는 다른 재주로서였으며 서거정도 또한 스스로 이르는 것이다. 근자에는 문신을 보상하는 청구가 없다. 하고 즉시 정창손으로 하여금 서거정에게 중용을 강하고 이어서 제술하도록 하고 이를 보았다. 또 안철손을 불러 곡물의 대납하는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대납은 매우 패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호조참이로서 대납하는 본래의 취지를 알지 못하니 옳은가?
가령 2인이 있는데 그 1인은 청미를 가지고 있고 1인은 쌀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마땅히 그 정원이 있음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받고 바치도록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불허하는 법은 대전에 나타나 있는데 수령이 능히 받들어 행하지 못하니 죄는 진실로 사죄에 해당한다. 너희들은 어찌 이러한 법을 거듭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급히 이러한 말을 하는가? 너희들이 스스로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고 법을 가지고 거르다고 하니 옳겠느냐?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신도 또한 이 법으로 소유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도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법의 죄가 아니고 곧 사람의 죄이다. 이제 대납인들이 백성을 침악하여 대값절의 값을 거두고 곡물은 여러 해를 바치지 않아서 국용을 베풀지 못하는데 이르게 하니 몹시 불가하다. 모름지기 엄히 징계하고 사람을 가도 대납하게 하라 하였는데 김현영 경진년의 공납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형조에 갇힌 자는 무릇 93인이나 되었다. 왕세자에게 명하여 수를 올리도록 하고 말하기를 마땅히 마음으로서 기운을 부리고 기운으로서 마음을 부리지 말라. 씩씩하고 공경스러우면 덕업이 날로 강대해지고 아니라고 방사하면 덕업이 날로 경박할 것이다. 또 군사와 형정은 대사인데 너는 군사에 대해서는 내가 열습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이 알겠지만은 형정은 너가 필시 알지 못할 것이다. 대개형이라는 것은 생사에 관계되어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너는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한다 하였다. 그때 양양대군 이제가 연풍 옹전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인견하고 담화하며 술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정창손과 더불어 세자의 학문을 의논하기를 크게 통달한 뒤에 국사를 돌려주도록 한다고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다른 말이 없었는데 홀로 제가 말하기를 무슨 상교인지 가르치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정창손이 실대하였으니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제가 났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8일 애민 두 번째 기사. 저녁에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도승지 홍응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선위하려고 하니 속히 모든 일을 판비하라 하니 홍응이 몹시 놀라고 까닭을 알지 못하여 부복하고 나가지 못한 임금이 엄히 이를 재촉하였다. 홍응이 천천히 아뢰기를 선위해주는 것은 대사입니다. 신자가 차마 듣지 못할 일이니 신은 감히 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일어나 홍응에게 나오게 하여 악수를 하고 말하기를 정창손은 나라 하여금 빨리 위를 버리게 하였는데 너는 나의 명을 따르지 않으면 어째서인가 하였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정창손의 말은 신은 실로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감은 이를 안다 하였다. 이때 이것감이 도짐으로써 입직하였으므로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정창손의 말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이 모두 나를 미워하는 까닭으로 정창손의 말이 이에 이르는 것이니 내가 무슨 고련이 있어 미루어 뭐 모르겠는가 하였다. 고련은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합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9일 개명 첫 번째 기사. 충청전라 경상도 군적 도순철사 이극배가 하직하였는데 그 가지고 가는 사목은 이러하였다. 지난번 경찰관 등이 작성한 호적을 가지고 친히 민정의 장약을 살펴서 군역을 정하고 아울러 호적과 경찰관의 능부를 상고할 것. 1. 군역이 있는 자로서 군역이 있는 자로 자서 재질과 동거하는 자 및 단한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 혹은 고용살이를 하거나 혹은 비부가 되어 교부하고 붙어 사는 자는 아울러 초정하지 말고 비록 자서 재질이 이미 다른 군역에 정한 자는 고치지 말며 그 중에 빈궁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는 솔글을 기록할 것. 1. 만일 갑사, 별십이, 정병 등을 혹 부기 여부를 나눌 수 없으면 예로 조정자를 주되 수교에 의하여 경작하는 바와 노비의 다수를 상고하여 개정하여 줄 것. 1. 제 업의 일수 서원은 일찍이 액수를 정하였으나 의학, 율학과 여러 역의 일수는 정액이 없으니 이제 유수부는 의학, 율학 아울러 20인
조호부 이상은 15인, 직관 이하는 10인으로 하고 여러 역의 일수는 대로는 20인, 중로는 15인, 소로는 10인으로 정하며 나머지는 모두 군역에 정할까. 1. 수령 등이 한역인을 나장이라 일컬어 비록 현관이라 하더라도 또한 데리고 가는 것은 미편하니 이제 도제제사 0은 30인, 무군 주진은과 유진 제진은 각각 20인으로 정하고 나머지 나장은 모두 군역에 정할 것. 1. 호적을 작성할 때 언노한 인정을 사람들에게 진고하게 하여 5구 이상을 구하는 자는 4품 이하면 1작업을 띄워주고 3품 이상이면 작업을 더하며 자궁자는 자원에 따라 아들, 사위, 동생, 조카 중에서 1인에게 대신 주며 2구 이하는 1년을 하나에 복호하고 천인이 5구 이상을 구하면 3년을 한하며 3구 이상은 2년을 한하고 2구 이하는 1년을 하나여 복호하며 호수 및 스스로 자수하지 않은 자는 전가 사변할까. 1. 제업의 향리와 호민 등이 군사를 언점하여 동거하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의 역사에 혹은 봉족이라 이끌고 공공연히 종을 부리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위의 농상에 따르며 향리가 전가 사변할까. 1. 수령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삼품이하는 공신, 의친을 논하지 말고 가도 공문하되 가벼운 죄이면 도로 벼슬 쌀게 하고 중하면 파출하고 사유를 갖추 계문하고 당상관이면 계문하여 공문하며 관찰사에게 과실이 있으면 계달하고 수령관이면 직단할까. 1. 만일 갑사 별시위 제색군사의 산관이 된 자가 차첩을 가지고 시비군사를 사칭하면서 역사를 조정하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마땅히 병조의 군원을 베껴 써서 빙고를 삼아 이와 같은 자가 있으면 논지하여 구실에 정할까. 1. 향교, 생도, 의학, 율학, 일수, 서원, 향리, 공사, 노 등은 역사가 있고 없음을 불문하고 잡색군으로 정하되 50인마다 1패를 삼아 총패 1인을 두고 10인마다 소패 1인을 두며 5정 이상은 조정을 주지 말고 4정 이하는 1단호를 주어 조정을 삼으며 15정 이상은 정군 2명을 정하여 조정을 주지 말까. 1. 군적을 작성할 때 간리 등으로 혹은 언루하거나 이름을 고치는 등의 모든 간류의 일을 하는 자는 비록 사유를 지났더라도 전랑을 기연한 예에 의하여 온 가족을 옮겨 강원도 잔영리에 붙일 것. 1. 군적을 작성하여 본업, 관찰사 0, 절제사 0, 차치사, 병조에 간직하게 할 것. 전가 사변은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 살게 하던 형벌이다. 서원은 서리가 없는 관아에 둔 벼슬아치이다. 총패는 군호 50여호의 우두머리, 주로 군호의 감시 감독과 군정의 훈련을 맡아보았다. 소패는 군호의 10호, 즉 군정 10인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9일 개묘 두 번째 기사 교태전에 나아가 도승지 홍흥을 불러 말하기를 50세의 노웅이 오히려 대위를 탐련하여 항룡의 극함과 정사의 중심이 편안하지 않음이 많아서 조정의 여론이 나를 족하다고 여기지 않으니 정창손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또한 이를 생각하니 인심의 향배도 저와 같을 것이니 하루에 10,000개가 호번하여 근심하고 수고하며 청단하는 것을 더욱 감당할 수 없으니 어찌 스스로 처할 도리를 알지 못하겠는가. 우리 조정이 조종으로부터 모두 안으로 선위하고 서로 승계할 때를 당하여 가법의 아름다운 일로서 하였으니 내가 그일에 세자에게 전하고 명일에 일세아에게 전하여서 아름다운 일로 삼으면 국사에 어떠하며 종묘 사직에 어떠하겠는가. 세종이 처음 정사할 때도 태종이 대정을 총섭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체의 권세는 한 군데에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 하여 중앙견책을 당하였는데 정창손의 이 말이 어찌 다르겠는가.
정창소는 명료로서 지위는 수상이며 군부의 도리는 본디 강명한 것이 아들이 아비를 버리고 신하가 인군을 택한 것과 같아서 후세에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정창송도 이렇듯이 하였으니 그 나머지를 어찌 책하겠는가 하니 홍응이 대답하기를 어제 술자리를 베풀었을 때 정창소는 본시 마시지 않았으며 어느도 또한 구차하지 않았으니 이제 대답한 것은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원근대 유사에 내려 추국하게 하소서 하고 반복하여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조하찬성 황수식 영충부원군 윤사로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정창송이 아뢰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람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청근대 정류를 국문하여 그 죄를 주소서 하니 어서로 대답하기를 내가 세자의 중용을 학습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자의 학습이 날로 잘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 칭찬하며 말하기를 학문이 크게 통달한 뒤에 내 국사를 전수하려고 한다 하니 정창송이 망홀히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조금 언세를 잃었을 뿐이지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니 신숙주 등이 또 아뢰기를 공신 대신으로서 성상의 교지가 이와 같음을 들었으면 더욱 마땅히 아픈 마음으로 굳이 간쟁하여 하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고 하였으니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습니까? 또한 이 같은 큰일을 어찌 망홀히 망령되게 대답하였겠습니까?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공신을 재주는 것은 불가하다. 또 큰일에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작은 죄라면 용서하는 것이 가하겠으나 이와 같은 죄를 공신 대신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본의가 공신을 대우하여 이와 같이 하지 않으려 한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남의 신하된 자로 뜻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말한 것은 필시 정류가 있을 것이므로 굳이 청하여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장차 상량해 보겠다 하였다. 항룡은 지극히 높은 지위를 말한다. 세조실록 28년 세조 8년 5월 9일 개명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제하기를 매월 대조의 1일 전에 성균관에서 유생의 성명을 강주에 써서 승정원에 올리면 정문은 주를 살펴봐 3, 4인으로 하여금 다음날 예골하여 내가 진강하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강주는 강을 할 때 강하는 사람의 명단을 적은 기록부이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9일 개명 네 번째 기사 일본국 상송부 염진에 머무르는 송림원 원중시를 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충훈부 당상인 하동부원군 정인지 좌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친공신 적장 당상관 이상이 와서 아뢰기를 어제 정창손의 죄를 청하니 상교에 이르기를 내가 장차 상량해보겠다 하셨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이 일은 매우 커서 죄조도 의심할 것이 없으니 어찌 상량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또 곁에 있던 자들은 성상의 교지를 듣고도 한몫하여 진달하지 않고는 혹말하기를 알지 못하였다 하니 정창순이 이를 들었는데 함께 사죄하였던 자가 어찌 듣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등은 또 들으니 양녕대군은 명을 듣고 간쟁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반드시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청컨대 아울러 곁에 있던 자들도 추국하소서 하니 어서로 대답하기를 내가 항상 세자를 중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중용을 가르치는 것을 인연하여 마음속의 생각을 말하니 정창성도 또한 저부를 중하게 생각한 까닭으로 들은 것을 인연하여 포미하여 갑자기 대답한 것이니 이것은 다 지극한 마음이라 바로 군신이 양득한 점에 괴이할 것이 없었다. 비록 그러나 선의하여 주는 일은 고금의 큰 변이니 정실은 없겠으나 대의는 이런 것이니 정창손이 어질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장차 단지 수상은 다하고 공신은 온전히 하겠으며 그 나머지 곁에 있던 사람은 실상 미처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정인지 등이 장차 다시 청하려 하는 임금이 사정년에 나아가 도승지 홍응에게 명하여 정인지 신숙주 권남을 불러 임내하게 하고 이어서 이극감을 불러 정창손이 대답한 말을 물으니 이극감이 아뢰기를 정창손이 상교를 듣고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한 것을 신도 또한 들었으나 미처 간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환관 이득수에게 명하여 구치관의 집에 가서 묻게 하니 구치관이 말하기를 신은 다만 정창손이 상교가 진실로 마땅하다고 하는 대답은 들었으되 대답한 것이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인지 등에게 이르기를
정창순의 말한 바는 실로 망령된 대답이라 비록 천지의 귀신으로 하여금 찾게 하더라도 정신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편언의 실수이나 관계되는 바가 매우 커서 난신적자가 오히려 잇따라 계속하여 일어날 만하니 이것은 정창순의 큰 잘못이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정창순을 파직하게 하고 전교하기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 지나쳐서 지극히 칭찬하다가 정창순에게 죄악을 짓게 하였다. 맞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원과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예측에 이르기를 백성은 세세서 낳고 섬기기는 한결같이 한다 했는데 정창순이 말은 군부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온데 단지 직사만 파는 것은 죄에 대하여 가볍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그 죄를 아느냐 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스로 보았으므로 알만합니다. 어찌 신자로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등은 이래 듣고 마음이 아픈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일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저녁에 정창순이 상서하였는데 유중불라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충문부 당상 정인지 등이 상수하기를 신등은 이달 초 8일에 성상의 말씀이 정서를 전수하겠다고 하는데 미치니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고 하였다는 것을 신등이 듣고는 놀람을 이기지 못하여 정류를 문추할 것을 청하였으나 유인을 입지 못하였으니 미절하게 매우 민망하여 감히 모람됨을 우러쓰고 우르러 천총을 번독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군신과 부자는 하나입니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서는 충성하는 것이 진실로 스스로를 다함이니 어찌 아비가 집을 버리려고 하는데 자식이 즐겨 따르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바입니다. 신자의 마음이 있는 자는 진실로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하며 결절하여 죽음으로써 힘써 간쟁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은 개교를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이 있으며 이미 진실로 마땅하다고 일렀으면 어찌 그 마음이 없고세 이런 대답이 있겠습니까?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 그 대답의 근원은 그 마음에 무엇을 일렀겠습니까? 신등이 청하에 맞이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성상께서는 오히려 공신 대신이라 하여 이를 용서하시고 단지 그 직사만 파하시니 만일 다른 실수라고 한다면 공으로서 이를 가리키는 것이 가겠습니까? 이런 진실로 군신의 대의에 관계되어 공신 대신인 자는 마땅히 힘써 간쟁하여야 할 것인데 정창순은 간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겨우 상교가 있음을 듣고는 문득 진실로 마땅하다고 말하였으니 대신 공신의 의리가 어디에 있으며 그 나머지 곁에 있던 자들도 또한 각각 마음이 있었으면 진실로 마땅히 먼저 간쟁하고 굳이 간쟁하여야 할 것인데 한결같이 정창순의 말을 듣고도 미연이 한묵하고 거의 한마디 말도 없었으니 군신의 의리가 진실로 이 같아야 옳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강단으로 결단하시어 정류를 국문하도록 명하시어 그 죄를 밝히고 바르게 하시면 종사가 매우 다행하겠으므로 소장을 올립니다 하니 어스로 소장 가운데 정사를 전수하겠다는 말의 곁에 쓰기를 거미로 정사를 전수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고 공으로서 이를 가린다는 말의 곁에 쓰기를 공신에게 무엇으로 갚겠는가 하고 그 나머지 곁에 있던 자란 말의 곁에 쓰기를 곁에 있던 자는 없었고 다만 구치관만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고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어스로 거미로 정사를 전수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금일이나 금일이 아니거나 다름이 없다고 여깁니다. 어서의 공신에게 무엇으로 갚겠는가고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만약 다른 일이라면 공신이라 하여 의논하지 말도록 하셔도 가겠지만 이것은 실로 군신의 대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면 불가하니 청컨대 그 죄를 명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따로 정실을 묻을 만한 것이 없고 이미 파직하였으니 다시 어찌 죄를 더하겠느냐 하였다. 정인지 등이 다시 청하기를 서너 번 하니 전교하기를 어제 파직할 때에 내가 이미 다 말하였으니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정인지 등이 곁에
또 아래기를 어스에는 곁에 있던 자는 없었고 다만 구치관만이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고 하였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건대 어제 이극감이 아래기를 신도 또한 들었으나 미처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즉 곁에 있던 사람이 없지 않았다고 한 것이니 청컨대 아울러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극감이 비록 들었다 하더라도 진실로 진언할 틈이 없었다 하였다.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11일 을사 두번째 기사 대간이 교정을 올리기를 신등은 정창순의 죄를 밝게 바로잡을 것을 청하여 우르르 신음을 번독하였으나 유윤을 입지 못하여 분격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건대 전에 말하기를 백성은 셋셋 낳았고 섬기기는 한결같이 한다. 오직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음을 다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천하 고금에 바뀌지 않는 상도입니다. 이제 정창순은 이미 혼랭반열에 참여하였고 또 백간의 장이 되었으니 그 특수한 은혜로 대우하심을 어찌 평생도록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의당 다만 전하만이 있음을 알고 이 두 마음을 두지 않았어 충성을 다하여 몸이 가루가 되도록 보답할 것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도 전하께서 세자를 칭찬하시어 말씀하기를 장차 국사를 전수하겠다는 것을 듣고 급히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하였으니 비록 무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마 입에 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창손이 군신에 대해 이를 알지 못하고 말하였으며 그 마음이 어찌 품은 게 없고서야 이런 말을 발설하였겠습니까? 우리 태종께서 저부를 고쳐 봉하시고 일찍 대위를 정하여 장차 세종에게 선의하려 하시니 당시에 조정 대신은 불가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또한 힘써 간하였거늘 하물며 평상하여 일이 없는 때를 당하여 그것이 가하겠습니까? 정상손의 이러한 말은 필시 정료가 있을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 슬기는 무리하게 합하시고 마음은 사람에게 인연하였은즉 구부려 여의에 순하시어 유사의 명을 내려 정류를 국문하시고 그 죄를 밝게 바로 잡으시면 종사의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스로 소장의 말미에 쓰기를 말은 비록 바르나 이런 매우 어긋났다. 이미 파직하였으니 고쳐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대간에서 또 청하니 전교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교장은 중요대한 일이 있을 때 사원부와 사관원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